안녕하세요.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9일입니다. 1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금방 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월말 또 연말 또 오고 그래요. 제가 제가 이제 수도권에는 이제 원래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는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요.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가 견인 선행 경기가 좋아져야 일반 경기가 따라서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 지금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이제 얼마 전 뉴스 나왔는데, 서울이 수도권은 아파트 분양 상한제에는 수도권에는 이제 시행을 해야 되지만은 시골이라고 해도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상한제, 아파트 가격 상한제는 폐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에도 아파트 분양 상한제를 철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또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상한가 가격에 맞춰서 건설을 하다 보면은 아파트가 좀 부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살 아파트만, 그러니까 철근이 없는 살만 있는 아파트가 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한때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철근이 들어가야 할 곳에 철근이 들어가지 않고 시멘트 살만 들어간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추려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죠. 건설 회사도 이윤이 남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 주인들도 어느 정도 이익을 봐야지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죠. 요즘에 추세가 재건축을 해도 남는 것도 없고 개인 부담금도 높고 그다음에 건설 회사에서 나와서 수지 타산을 계산해 보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는 추세로 간다 이렇게 한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파트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제 추가 이윤이 남는 데 대해서 정부가 더 추진을 한다, 이런 제도는 없었어요. 제가 1990년도 90년대에 저도 서울에서 이제 그 재건축을 하면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없고, 그다음에 개인 부담금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한 2억 가까이 떨어집니다. 가구당. 그러니까 추가 이윤 추징제 이런 것도 절표를 하고, 아파트 분양가도 절표를 하고, 그러면은 아파트가 좀 좋고 고급 아파트를 원하는 소비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꼼꼼하게 잘 짓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층간 소음 문제. 그 층간 소음 문제가 또 많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층간 소음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양 조건의 모든 규제를 완전 철폐를 하고 자유시장에 맡긴다. 옛날에 1990년대 초창기 아파트가 한창 건설이 많이 되고 할 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제 건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벌금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선행돼 가지고 견인을 하게 되면은 일반 경기도 따라서 또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하다 보면은 내수 진작이 되고 이제 호경기 상태로 가고 세수도 확보가 되고,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전에는 재건축을 하지 못해서 난리를 쳤잖아요. 안전진단이 제발 좀 통과가 되라. 그러던 것이 재건축을 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가구당 부담금도 많고, 또, 가구당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또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또 추징해 가고, 아파트 상한 상한 분양제를 또 제도가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골,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아파트 상한제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잉여 수입에 대해서 추징 제도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또 1가구 2주택을 혜택을 줘야 됩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 예를 들면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강릉 같은데 이제 아파트에 이제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같은데 강릉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휴양시설로, 그가 주말 겸해서 거기가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지방의 아파트가 분양 안 돼가지고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건설업자들이 투자 운영자금이
회수가 잘 안 되고, 회전력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아파트 한 두 채 정도, 사면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하나 있고, 강릉이나 뭐 지방 도시에 아파트 하나 사는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말고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제도를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에 내려가 살 사람이 많아요. 왜냐? 서울 수도권의 집 한 채만 평생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어디 시골 같은데 아파트를 사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시골의 아파트에 가서 산다는 것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놔두고 강릉 같은데 아파트를 하나 사놨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정년퇴직하고는 산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거는 이제 노후 대책으로 세를 받아서 먹고 산다. 그런 제도를 하게 되면은 복지 제도에서 나가는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요. 정년퇴직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까 집 한 채만 달랑 남았다. 그런데 집 한 채를 어떻게 살면서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주택연금을 타먹는다. 그것도 마진 못해서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실제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살짝 없습니다. 어디 맡겨가지고 그게 집이 나중에 다 날아가고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그게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자식들도 그게 손해가 되니까 자기가 상속을 받는다 해도 자식들한테 눈치 보이잖아요. 사실상 뭐 자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하지만은 자식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부모가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해가지고 연금을 타먹는다고 해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멀어지는 그런 일도 더러 생깁니다. 가정 불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저도 생각해 볼 때는 수도권에 집 한 채 있고 지방 뭐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 한 채 있으면은 1가구 1주택으로 봐준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노후 대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거 세 주고 아니면 전세를 주고 강릉 같은 데는 아파트가 좀 싸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하는 일 없이 서울 비싼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그건 세 받아 먹고 그러면은 강릉 같은 데 가서 싼 데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주택연금 가입자도 별로 없고 또 기초연금 노후 대책도 됩니다. 정년퇴직할 때 만일에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가구로 보겠다. 수도권에 집 한 채 있고 시골에 아파트 있는 것은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세금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없다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에 상당히 투자를 하려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이제 강릉에 하나 사놨다가 서울에 있는 집은 세 주고 강릉 내려가서 세 받아 먹고 살면은 국민 주택연금에 가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식들도 불화가 생길 일도 없고 또 기초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국가 쪽으로도 상당히
세수 낭비도 안 되고 세수가 저축이 된다. 복지 제도도 많이 이익이 된다. 그런 데가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에도 좋거든요. 건강이 좋아지면은 병원에 안 다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덜 내게 되면 결국은 국가 쪽으로 이익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수도권에 살면서 대개 여기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직장이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강릉이라든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데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취직이 돼서 올라와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시골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또 부모님 농촌 주택을 이제 상속받으면은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농막을 또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농막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하면은 1가구 2주택으로 볼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시골에 아파트 하나 있는 것은 1가구 1주택으로 봐주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방의 미분양 시골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경기도 살아나고 그렇게 시골에 아파트를 많이 사게 되면은 건설 회사들이 시골에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벌어먹고, 그 다음에 건설 회사들도 건축이 활성화되고, 그러되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내수 진작이 된다는 얘기죠. 건설 경기가 앞장서서 내수 진작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일반 경기도 따라서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내수 진작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화랑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